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다 맞는 말 같아요. 설명만 들으면 다 맞는 말 같아. 정보는 맞거든요. 맞는 정보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맞는 것 같은데 결론이 달라요. 같은 내용을 두고도 결론이 다릅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정보가 아니라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집을 보고 이 집이 올라갈까 떨어질까를 판단해서 산다 안 산다를 구분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진짜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복덕방이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얘기. 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기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요거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사람들이 이 투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투자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현재 상품을 사서 미래에 팔았을 때 이익이 생기면은 투자를 잘한 거고, 손해가 생기면 투자해서 손해를 보는 건데,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요, 무조건 성공할 수는 없어요. 한 명 있었죠. 최근에 제가 진짜 재밌게 봤던 드라마, 진도준 씨.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미래에 살았다 오거나 아니면 미래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에서 당연히 좋은 성과를 내겠지만, 사실 우리가 미래를 알고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저한테 만약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할 것 같아요. 최근에 기사 보다가 되게 깜짝 놀랐는데 3개월 묵은 미 복권 1조 6,600억 원 잭팟 터졌다. 자, 요건데 단위가 다르잖아요. 단위가. 우리나라 로또 같은 경우는 단위가 여기서 끝나잖아요. 여기서 20억, 12억, 뭐 많아봐야 50억, 60억인데 여기는 도대체 몇 배예요? 1조 6,600이 1조라는 돈이 복권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인가요? 저는 만약에 미래로 가면은 굳이 뭐 이것저것 하지 않고 요거 하나, 미래에서 과거로 가면 요거 하나 하고 싶어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요걸 끄고 하고 있었네요. 윈도우 창을 끄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좀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게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거, 이렇게 진도준처럼 부동산 미래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는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럼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투자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미래를 모르니까 보통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공부를 하고 정보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런 걸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단 정책, 금리, 시장의 심리, 또 주택의 공급량,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시장 상황이라든지 실업률, 금리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냐,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모두 공부할 수가 없거든요. 실상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다 맞는 말 같아요. 설명만 들으면 다 맞는 말 같아. 왜냐면은 정보는 맞거든요. 맞는 정보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맞는 것 같은데 결론이 달라요. 같은 내용을 두고도 결론이 다릅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정보가 아니라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실 전문가 같은 걸 믿고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한번 볼까요? 매매가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부터 16년까지의 매매가예요. 우리가 보통 부동산은 주기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는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요렇게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하고, 항상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 고점을 뛰어넘는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우상향을 합니다. 우상향. 자,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고 있는 공부고 알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이제 미래를 갔다 왔으니까 우리는 2023년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요걸 아는데 한번 볼게요. 2014년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치는 요렇게 가져야 됐는데 요렇게 가야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생각했던
상승치보다 한 50년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50년. 우리가 요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요렇게 올라가면 한 2070년? 이쯤에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요 선이 여기서 이렇게 만나줘야 되는 건데 한 50년 빨리 온 거예요, 상승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같은 정보를 보고 판단을 했는데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2016년 정도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을 때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요 정도다. 결국에는 이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이때 팔았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 정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의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현재 상황에서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라 라는 건데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라는 말이랑 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나에게 가장 맞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자, 현재 상황은 알겠죠,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현재에 맞게, 미래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 맞게 그냥 선택을 하면 돼요. 현재 지금 하락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하락기에 맞는 투자 방법을 사용을 하면 되고, 상승기라고 하면은 상승기에 맞는 투자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나라는 거는 뭘까요? 나의 기준에 맞는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선택은 쉽게 얘기하면은 집 가격이 1억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자산이 5천만 원인 사람은 이 1억 원이라는 집이 맞는 상태의 집이 되는 거죠. 5천만 원에다가 대출 50%를 더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 이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금리 아니면 매달 내야 되는 원리금 같은 거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수입 대비했을 때 무리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산이 2천만 원의 사람한테는 이게 맞지 않는 선택이에요. 집값의 80%를 대출로 충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맞는 상태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나에게 맞는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집을 보고 이 집이 올라갈까 떨어질까를 판단해서 산다 안 산다를 구분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진짜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의 기준을 집으로 봐요. 그러니까 집이 오를지 안 오를지를 판단해 가지고 내가 연끌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데서 충당을 해 갖고 와서라도 집을 어떻게든 사 가지고 오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투자 방법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맞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다 보면은 계속 좋은 선택들을 갖고 가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갈림길이 생기면은 어디서 어디로 갈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에게 맞는 선택지를 하게 되면은 다시 갈림길을 만났을 때 또 다른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기준을 집으로 하게 되면요, 항상 도박 같은 거예요. 자, 이 컵에 들어있냐 이 컵에 들어있냐를 계속 까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확률이 한 번 성공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이 확률이 맞냐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투자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투자 기준을 세우려고 공부를 하는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현재 상황에서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만든 거죠.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부동산 투자에 있었을 때는 투자 기준을 내가 다른 걸 가지고 있다, 내가 워렌 버핏처럼 투자를 했을 때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혹은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지만, 그게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공부를 하는 초반이라고 하면 현재 상황에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집이 오를까 안 오를까, 이 집이 좋은가, 이 위치가 좋은가, 이 지역이 좋은가를 판단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기준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의 기준점은 반드시 내가 돼야 됩니다. 투자의 기준은 내가 돼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한테도 제가 상담을 좀 하잖아요. 상담하거나 얘기를 하면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보통은 어디 지역 뜰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해드릴 말이 없죠. 어디 지역이 좋은지 상대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둔촌주공이 나은지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가 나은지, 이거를 지금 나의 기준에서 맞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냥
집, 어디가 더 나중에 뜰까요? 어디가 더 오를까요? 요것만 보게 된다면 투자에서 성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투자 기준을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절대 잃지 않거나 떨어지더라도 좀 더 좋은 선택을 계속 할 수 있을 거예요. 갈림길을 만나게 되거든요. 투자를 하다 보면은 계속 갈림길이 생겨요. 갈림길이 생기는데 갈림길을 내가 선택해서 한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도박으로 A, B를 선택해서 갈 것이냐,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